오늘은 그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이제 세 가지 습관: 급 출발, 급 가속, 급 점거. 이게 차를 망가뜨리는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냉각수 그 양이 자꾸 줄고 해서 이제 라디에이터 캡도 교환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그 냉각수가 계속 줄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친구가 이제 정비사로 있어서 그걸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헤드가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헤드를 이제 헤드가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라디에이터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 확인하고 해서 이제 닫고 난 다음에 차를 시동을 겁니다. 차를 시동을 그 라디에이터 컵하고, 그 다음에 그 라디에이터하고 엔진하고 연결된 그 고무 호스가 있습니다. 고무 호스, 그걸 이제 시동 걸기 전에 이게 따뜻한가 부드러운가, 그걸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걸 눌러서 공기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번에 제가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하고 나서 이제 그걸 눌러서 그 공기 빼기도 하고, 또 시동을 걸어서 공기 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엔진의 그 냉각수 부동력이 자꾸 줄고 해서 지금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걸 차를 주행을 하고 나면은 보조 탱크의 냉각수량이 한 컵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자꾸 냉각수 통이 그 있는 물이 자꾸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헤드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가 나갔는가, 그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기 전에 그 라디에이터 엔진하고 연결된 고무 튜브를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말랑말랑한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말랑말랑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한 10초 동안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시동을 끄고 바로 가서 아까 만졌던 라디에이터 엔진하고 연결된 고무 튜브, 그걸 만져봅니다. 만졌을 때 이게 말랑말랑 하면은 엔진 헤드가 괜찮은 거고, 그게 딱딱하면은 그건 헤드에 압이 차가지고 딱딱하답니다. 그것은 헤드가 나갔거나 헤드가 불량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시동 걸기 전에 고무 튜브 그것을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10초 후에 시동을 끄고 그걸 만져봤으면 딱딱한가, 대체는 이제 처음하고 똑같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는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이게 물이 줄고 그러면 실린더 가스켓, 이제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실린더 블록하고 그다음에 엔진 헤드하고 연결, 이제 두 개 다 이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거기 안에서 순환을 하는데, 그게 새지 않도록 철판 비슷한 그 가스켓이 연결 틈 사이를 막아게 새지 않도록, 엔진 오일과 냉각수 새지 않도록 그게 있습니다. 그게 또 나가는 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 실린더 가스켓 교환하는 것은, 이제 제가 카니발2 LPG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카니발2 LPG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스켓을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이제 모닝을 비교했을 때 모닝은 그건 이제 차가 엔진이 단순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모닝은 무조건 그 실린더 가스켓 그것을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엔진이 좀 복잡한 그런 엔진들 뭐 6기통 해가지고 양쪽 앞뒤로 이제 헤드가 있고 그런 차들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댄답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을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재조립을 했을 때 이제 다행히 잘 그게 조립이 돼서 그게 정상적으로 엔진이 작동하면 좋은데 간혹가다 이게 분해하기 전 상태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크게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물이 좀 새고 그러면 그걸 보충해서 타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오바이트나 이렇게 또 뭐 찐바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이제 그건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댄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평소에 운전 습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을 하고 다니고 또 퇴근하고 그런 과정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차를 빨리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일을 하고 또 퇴근할 때도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쉬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급가속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안 나가면은 또 이제 그러지 않겠는데 차가 또 LPG라 제가 또 흡기하고 배기 튜닝을 해놨습니다. 흡기 배기 튜닝 흡기할 때 공기량을 많이 따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마우라를 통해서 쭉 해서 밖으로 배출될 때 그 배출량이 빨리 신속하게 돼야지만이 나중에 그 순환이 엔진의 출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배기 이제 마우라 그 간에도 그게 그걸 또 튜닝을 해놨습니다. 튜닝을 해가지고 그거에다 또 이제 차량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전기 장치가 많이 있고 해서 그게 이제 오래된 차들은 전기가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가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전기 튜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전기선 튜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접지 튜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튜닝을 많이 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카니발 그 디젤 있을 때는 그걸 튜닝을 했습니다. 튜닝을 이게 전기가 이렇게 다른데 새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왜 전격 견압이 엔진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만큼 출력을 낼 수가 있는데 전기가 누전 밖으로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하다 보면은 엔진 출력도 떨어지고 한다고 해서 한번 하긴 했었는데 LPG 차는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뭐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접지 튜닝을 않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연료 절감 장치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비싼 겁니다. EPD라고 해서 그때 당시 한 5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뭐 80만원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게 ECU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조 ECU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정기적으로 어느 이제 부분에서 전기 이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그게 조절을 해가지고 ECU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절을 해서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차량을 조건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EPD를 최초 장착했을 때 가장 체감되는 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확실히 이제 마력수가 증감된다고 했는데 확실히 마력수가 좀 증가된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거 달지 않을 때는 약간 이제 밀린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딱 그것을 달고 EPD를 달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힘이 좋아지든 브레이크 딱 밟으면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력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튜닝을 하다 보니까 차가 LPG가 원래는 카니발 이제 LPG는 이제 보통 차 LPG가 이제 LPI하고 틀려가지고 기하기 방식이라 차가 출력이 오르막길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이제 낮아서 이게 좀 차가 잘 안 나간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걸 튜닝을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치고 다 올라갑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연장을 차에다 싣고 또 이동하고 연장하고 또 숙소를 옮기다 보면은 이제 조그만 그 원룸에서 할 수 있는 살림살이를 또 가운데 벤이다 보니까 가운데에다가 그 싣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차가 잘 나갑니다. 잘 나가서 이제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급 출발 급가속 이제 급정거는 좀 많이 안 씁니다. 급정거는 특별한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습관들이 차를 많이 좀 망가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를 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헤드를 교환을 하던가 수리를 헤드가 이제 이렇게 그 열을 받게 되면은 비거닝이 온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높낮이가 틀려져 가지고 그걸 싹 갈아서 일정한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헤드 그 수리하는 게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한 300에서 500만 원 그 수리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담이 돼 가지고 일단 친구 말대로 이제 다른 유튜브 관련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엔진을 손을 안 대고 일단은 차가 가고 다음에 오바이트 않고 정상적으로 차는 가긴 가는데 냉각수량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물을 항상 보충을 했습니다. 물을 보충. 물이 냉각수가 없게 되면은 엔진 가열로 엔진이 이제 눌어붙어 가지고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자꾸 이제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하고 또 빨리 가고 또 빨리 오고 뭐 이렇게 일상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씩 그 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습관을 좀 바꿨습니다. 차를 좀 천천히 이제 운행을 하자. 급가속, 급출발 이런 걸 하지 말자 해서 이제 천천히 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트로틀 바디 ISC 그걸 또 청소를 했는데 청소하고 난 다음에 차가 조용하고 출력도 좋아졌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트로틀 바디하고 ISC에 있는 카본을 제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차 출력도 좋아지면서 차도 정숙해집니다. 이제 그 영향도 없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악셀을 서서히 조심히 밟아도 차는 참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가속, 급출발을 안 하는 이제 운전 습관을 이제 들이다 보니까 한 이틀을 그런 식으로 차를 조심조심 운행을 하니까 이게 냉각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이유는 아직 그건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확실히 이제 그 급출발,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엔진에 많은 열이 더 발생하겠죠. 이게 그냥 급가속, 급출발 하게 되면은 연료를 더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트로틀 바디하고 ICS에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는 공기량과 그다음에 연료 분사량이 일정하게 정확히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 저같이 막 급가속 그다음에 급출발 막 하다 보면은 그게 공기량과 연료 분사량이 이게 정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이렇게 형성이 된답니다. 차는 잘 나가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 공기량과 연료 분사량이 적절한 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차에 무리가 많이 가고 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물이 좀 들었지 않나 해서 이제 그 습관을 서서히 이제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제 트로틀 바디에서 공기량을 ISC에서
공기량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공기량에 따른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차가 일단은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 차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 차가 일단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차가 좀 엔진에 이제 소음이 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차든 간에 고급 차든 간에 급가속을 하게 되면 다 소음이 생깁니다. 근데 급가속을 않고 조심히 이제 운전을 하니까 일단 차량 소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도 줄고 그 이제 그 속도 높이는 것도 이게 RPM을 2000에서 2500 사이에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서서히 그 악셀을 밟게 되면은 차도 조용하면서 차는 잘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잘 나갑니다. 근데 대신에 차가 이제 그 출발할 때 최초 출발할 때는 차가 천천히 가지만 서서히 그 악셀을 조심조심 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차는 계속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급가속이 아니라 서서히 일정 속도를 계속 페이스를 유지해가지고 뭐 70이든 80이든 100km까지도 운행이 되는데 일단 급가속 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뭐냐? 급가속은 연료량이 많이 또 주입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끄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는 잘 나가긴 해도 이제 차가 무리가 많이 갔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이제 LPG 차인데 예전에도 이제 LPG 차가 조용하다라는 얘기를 정숙하다 얘기를 많이 들었긴 했는데 대체나 정상적인 차를 운행을 했을 때는 진짜 차가 조용하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차를 좀 빨리 운행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다 남들 이제 빨리빨리 가고 막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차간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막 급가속 하나 아니면 서서히 속도를 조절 그 악셀을 조절해가지고 가나 차는 80km, 90km 차는 100km까지 잘 나갑니다. 나가는데 급가속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했을 때 엔진의 정숙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급가속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않지만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차를 많이 망가뜨렸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차가 부품 조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운행을 해 가는 차이기 때문에 부품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운전 습관을 바꾸니까 확실히 냉각수가 포저탱크 그대로 그 선에 있는 겁니다. 그 선에 더 이상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걸 느끼고 일단은 이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이제 연비도 많이 차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 무리도 안 가고 근데 급가속 급출발하게 되면은 엔진에 무리가 가고 엔진에 또 마모도 좀 생길 수 있겠죠. 기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돈 난반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저도 이제 차를 관리한다고 관리했는데 이제 습관을 급가속 급출발 이런 것들이 차를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운행이 또 급가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안전운행 어차피 이제 급가속을 하나 안전운행을 하나 그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은 크게 뭐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급가속 몇 초 차이 뿐이지 나머지 정속 주행은 차가 탄력을 받게 되면은 80km, 90km, 100km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는 조용하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RPM이 2000에서 2500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연료 분사량이 많이 줄다 보면은 연비도 향상이 되겠죠. 보통 악셀링을 하면 제가 이제 2000에서 3500 그 사이에만 이렇게 자꾸 받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차를 망가뜨리는
운전 습관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급출발, 급가속.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자꾸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권유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차량 관리 기본은 급가속, 급출발, 급정거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번에 이제 그 냉각수량도 줄고 그 다음에 그 차 이제 수리비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엔진 헤드 아니면 또그 냉각수가 안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면은 그 실린더 가습기까지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하게 되면은 그 교체비 다 엔진을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분해를 하는 과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리비 예상 수리비가 줘야 되는데 아직 견적은 내보지 않았지만 300에서 5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카니발 보링에 대해서 이제 그 엔진 그 전문점 가서 물어보긴 했는데 카니발 투어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고요. 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닝은 실린더 가스켓을 차가 엔진 단순하게 돼도 무조건 다 뜯는답니다. 근데 카니발 이런 좀 복잡한 차량들은 웬만해서는 손을 잘 안 댄답니다. 그 득보다 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체나 엔진 집에서도 그 자기들 그 일반 차하고 틀려가지고 저는 이제 간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분해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앞뒤로 이제 그 엔진 헤드가 있고 또 그 헤드에 이제 헤드에 그 엔진 블럭에 따라 이제 블럭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앞에 것도 있고 뒤에 뜯고 하는 게 또 이중일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4기통은 엔진 헤드 하나, 실린더 블럭 하나 이렇게 또 아니면 6기통 직렬식으로 된 것은 이렇게 하나만 뜯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카니발은 이제 앞에가 135 이렇게 24 앞에가 135 뒤에가 이제 246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 이제 그 순서가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리했을 때 아주 복잡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뜨끔한 게 이제 이거 차는 이제 그런 데 타고 다녔었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차가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차를 이제 26년 정도 이제 타는 이제 시기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차가 오래된 건데 차를 오래 타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이것은 삼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도 차량 관리 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평상시에 또 보면은 조심조심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그렇게 운전하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도 안전운전과 차량 관리를 위해서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 이 차량을 망가뜨리는 운전 습관을 갖지 않고 정속 운행을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시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